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적 내는 것도 그렇고 올인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할 게 잡다하게 많아요. 이걸 통제하는 자가 결국 의대를 가는 거지. 한 과목 잘해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무난하게 통제하면서 할 줄도 안다. 그러면 얘 의대 갈지도 모르겠다 하고 기대를 가져도 되고,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유학년제 1학년 얘네들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제가 요즘에 1학년 애들 상담을 돌고는 있었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랑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얘기를 해봐도 되게 이 사람의 이 바운더리와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되게. 이거 수학 선생님들이 인정을 안 하신다니까요. 딱 저랑 10분, 15분 딱 잠깐 나와서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야, 얘는 조금 앞으로 잘 되겠다. 이런 각들이 조금 느껴지는 게. 혹시 여자애들이 조금 더, 지금 1학년은 여자애들이 조금 더 비율상으로는 더 많은 것 같긴 하고, 뭐 애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게 어차피 뭐 특목을 목표로 하든 어쨌든 뭐 내신 뭐 4번 잘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 문제는 당장 지금 시험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약간 이런 게 지표들이 없으니까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수행평가의 해잖아요. 어쨌든 뭔가 계속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2, 3학년 때 그 수행평가들이 내신이랑 같이 하려면 되게 벅차거든요. 지금 1학년 때 수행평가를 뭔가 스킬을 만들어라. 뭔가 딱 주제가 던져지면 어디에서 어떻게 서치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확보를 해놓고, 나만의 수행평가를 빨리빨리, 그리고 데드라인도 있잖아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적당히 마무리해서 일단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도 일단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단원평가, 그런 작은 경험들에서 항상 결국 100점을 향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창한 얘기일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슨 수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회 나가서 쓸모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맨날 하면, 이게 어쨌든 뭔가의 완성치를 향해서 가는 이런 연습들인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단원평가, 그거 항상 100점 맞는 연습하고, 각 학원에서 보는 그런 뭐 주간평가는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그냥 뭐 몇 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만점에 80점만 넘으면 나는 이제 클리닉은 안 걸려, 막 이런 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런 거에서 항상 1등 하는 연습. 그리고 이제 뭐 선행도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진도상으로 뭐 하는 것들이 본인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면 당연히 하는 게 조금 나은 거고, 자기 학력고 심화 계속 해주는 것도 자유학년제지만 그게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해주죠.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다 학원을 다니는데 사회는 또 안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암기 과목들을 좀 이게 매일 조금씩,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한 5분 정도 그날 나간 거 이렇게 쭉쭉쭉 읽어놓는, 그러면 그냥 밑줄만 몇 개 긋고 딱 덮었던 상황이랑 또 달라요, 다음 시간에. 약간 요런 게 암기 과목이나 사회 과목 공부하는 뭐 노하우가 될 수는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연습해라. 네, 이게 암기 과목 학습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자료 조사하는 스킬을 키우는 그쵸,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뽑을 수 있는 그 선행도 좀 하고, 그리고 자기 학년 심화들은 시험을 안 보더라도 계속 자기 위치를 체크할 부분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조금 도전할 것들은 좀 도전 과제도 좀 해보고, 뭐 영재원이든 무슨 경시 대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도전을 좀 해보고, 그런 문제집들도 좀 풀어보고, 뭐 그런 뭐 시험도 좀 봐보고, 이런 것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뭐 좋은 시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독서는 소장님이 하실 얘기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2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 얘기.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1번은 독서고 2번은 독서를 하면서 원장님이 얘기한 1개, 2개, 3개, 4개를 다 같이 병행한다.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적 내는 것도 그렇고 올인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할 게 잡다하게 많아요. 이걸 통제하는 자가 결국 의대를 가는 거지. 한 과목 잘해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도 신경 쓰고, 교내 대회도 좀 나가보고, 영재원도 한번 덤벼보고, 그리고 아까 단원평가 같은 것도 좀 잘 봐보고, 선행도 조금 더 빨리 나가보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무난하게 통제하면서 할 줄 안다. 그러면 얘 의대 갈지도 모르겠다 하고 기대를 가져도 되고, 너무 알찬네요.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면 걔는 아닌 거예요. 의대 얘기를 하지 마라. 의대 얘기 하지 마라. 의대는 나중에 수능 점수 잘 나오고 나서 고3 때 하든가, 정시로 갈 거면. 근데 수시로 가는 의대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있는 애여야 된다. 심화 공부도 내신도 수행도. 그리고 독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독서는 사실 할 시간이 없어요. 독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 때도 할 시간이 없고 바빠요. 유튜브 봐야죠, 연예인 봐야죠, 게임 해야죠, 바쁘고 중학교 가도 할 시간 없고 고등학교 가도 할 시간 없고 어른 돼도 할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느 시간이든 쪼개야 돼요. 벌려서 쪼개야 되는데 쪼개가지고 엄마가 책 사는데 돈을 아까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안 아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 책을 볼 마음이 조금 있다. 근데 아까워해요. 제가 책 사라 그러잖아요. 책 안 사고 어떻게 해서든 빌리려고. 이 동네 애들이 가난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산다니까요. 과제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 아꼈다가 다른 좋은 데 쓰나 봐요. 책은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열심히 안 보니까 엄마들이 안 사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애가 아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책을 사놓으면은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읽어야겠다는 마음도 좀 더 생기거든요. 부담감도 생기고. 그래서 버려요. 부담감 없앨라.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되니까 일단 책을 확보해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안에 있는 글자를 나의 이성으로 읽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책 껍데기를 만지는 이 촉감, 책을 넘길 때의 느낌, 이게 다 있어요. 요즘 책 디자인하고 색깔도 예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책을 잡아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책이 도서관에서 빌린 더러운 스티커 붙어있는 이런 거면 안 좋다. 그러니까 깨끗한 책을 사줘라. 돈 아까워하지 말고. 그리고 읽어야 되는 분야는 가능하다면 한 부분을 계속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역사든 수학이든 생물학이든 공룡이든 아니면 삼국지든 뭐든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간다면 나중에 파고 들어간 그 분야를 자기의 전문성으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워낙 자꾸 입시만 하다 보니까 자꾸 써먹을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토토로님이 저한테 인생이라는 이 큰 이 게임에서 책을 읽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치동 엄마들이 혹은 입시를 생각하는 엄마들이 의대를 목표로 하는 엄마들이 독서를 어떻게 써먹을까를 생각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독서를 하면 세특에 써먹을 수 있어요. 분명히 써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해라. 가능하면 시간 있을 때, 그게 중1 때다. 읽어야 되는 책은 애가 좋아하는 특정 부분을 파고들어라. 의대를 갈래요. 근데 애가 수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의대 교수가 얘 이상한 애다. 얘 싫어. 수학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안 그래요. 그리고 얘가 국문과를 갈 거예요. 근데 애가 생물학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국문학 선생님이 얘 싫어. 생물학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읽었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지금 그 순간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을 쭉 파고들면서 책을 읽어라. 나중에 분명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의대를 가려면 이제 그런 걸 다 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생각나는 애는 되게 꼼꼼해요. 진짜 수학 문제도 되게 꼼꼼하게 풀어. 저희가 보통 강조하는 100점을 향해 꼼꼼하게.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중에 간혹 시간을 못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너무 꼼꼼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한 풀이를 쓰는 거에. 원장님이시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풀이를 써서 완벽하게 내가 풀이를 해내는 이 완성도 하나하나에 되게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심화가 좋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심화도 좋은 건데 이제 그런 애들이 가끔 가다가 여기에 요거에만 몰입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런 류의 뭐 입시든 뭐 있든 이런 거에서 성공하지는 못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긴 해요. 이게 뭐 그런 애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라도 하면 하면 좋겠다라고 엄마들이 보통 생각할 텐데 이제 그런 애들이 약간 이런 것도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하고 저도 되게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지금 이게 어떻게든 정석의 딱 방법으로 딱 풀어보고 싶어.
근데 이제 이게 평소에는 항상 그렇게 풀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점수를 내야 되고 시간 안에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 시험용으로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인간이었는데 이런 거에서 성공적이기 위해서 되게 나랑의 싸움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화를 하는 거죠. 메타인지. 그렇죠. 메타인지 뭐 이런 거죠. 재밌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쵸.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또 이제 뭔가 이런 부분에서의 뭐 이거를 실적을 내고 하는 거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걸 자꾸 자기가 조절을 해 나한테 맞추는 거죠. 예.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메타인지를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인간이라면 조금씩은 다 해요. 그걸 아예 안 하면 걔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인지를 하는 애들 중에 절대 다수는 인지만 하고 있어요. 하고 걱정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장님 얘기에서 포인트는 해결책을 찾잖아요. 찾은 뒤에 그 해결책을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멘탈 문제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하고 난 뒤에 멘탈의 힘이 있어야 실천까지 들어온다. 걔가 결국 공부 잘하게 돼요. 이러면 얘는 미적분까지 못해도 의대 갈 수 있어요. 그런 애들 수두룩하게 봤어요.